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50대 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직장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 함께 같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화나 톡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부장님 왜 그러셨어요? 가서 얘기하세요. 좋게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는 나한테 맡겨라. 성범죄 교사 법무법인 이엘의 민경철 대표 변호사입니다. 10일에 울산 여성회 등 시민단체에서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50대 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50대 교사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기간제 여교사는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 사례와 같이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성범죄가 사실 많이 일어나요.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 있는 만큼 이게 그냥 그 사건 하나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2차, 3차 가해 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직장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건은 직장이라는 게 다 조직이 있는 거고 상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하관계와 조직 문화 속에서 발생한다고 봐요. 상사, 부하 또는 평가권을 가진 사람과 평가를 받는 사람 사이의 권력 차이가 피해자로 하여금 거절하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하기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이런 직장 내 성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가 더해지면 문제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넘어가야 할 일로 취급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주변 동료나 관리자는 상황을 알고도 방관하거나 괜히 문제 키우지 말라며 묵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런 구조에서도 가해자보다도 피해자가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수도 있고 그 결과 신고율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최근 통계에서도 직장 내 성범죄 신고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발생 건수에 비해 신고는 여전히 극히 일부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직장 내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문화, 조직,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 분명히 우리 함께 같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차 가해, 2차 가해 얘기하는데 어떤 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일까요? 1차 가해는 그 말 그대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폭력을 의미해요. 하지만 2차 가해는 성폭력 이후에 심리적, 정신적, 물질적 등의 피해를 주는 것을 통칭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건에서도 기간제 여교사에게 근로 조건 등을 빌미로 피해를 추가로 주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2차 가해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2차 가해는 반드시 폭언이나 노골적인 위협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업무 지시나 조직 운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치들도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건 이후 피해자한테 반복적으로 업무 배정하면 안 되죠. 아니면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업무 환경을 바꾸는 경우도 다 2차 가해예요. 그리고 또 그때 왜 바로 문제 삼지 않느냐 이런 식의 비판 또한 2차 가해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책임이야. 이것도 대표적인 2차 가해죠. 그리고 막 이걸 소문을 낸다거나 이거 그냥 넘어가지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 이런 얘기 또한 2차 가해의 전형적인 예라고 보시면 돼요. 이처럼 2차 가해는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방해하고 고통을 반복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법과 제도는 성범죄 자체뿐 아니라 사건 이후에 발생하는 불이익과 불공정한 대우까지 모두 다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남들 왜 도대체 피해를 당하고도 망설일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막상 피해를 당하면은 첫째,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망설여져요. 이게 정말로 엄청나게 주무르고 만지고 강간하고 하면은 문제 삼을 텐데 애매하거든요. 괜히 와서 등 톡톡 건드린다거나 손을 톡톡 한다거나 친절인지 추행인지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성추행을 하거든. 그러니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망설여져요. 둘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와서 문제 삼으면 나만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이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셋째는 문제를 삼더니 마땅한 증거가 없으니까 또 용기가 안 나요. 넷째, 시간이 흐르면 무뎌져요. 이런 이유로 피해를 당하고도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직장 상사가 추근득대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기서 그냥 증거도 없이 나중에 문제 삼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런 점이 감안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직장 상사가 와서 등 주무르고 이랬다. 전화나 톡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전화나 톡으로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이거 증거 모으나 보다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 휴대폰에다 녹음 기능 켜고 가서 얘기하세요. 좋게 얘기하세요. 부장님 왜 그러셨어요? 그런 거 싫어요. 제 시체 누가 안마해준다고 손대는 거 그런 거 되게 싫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대부분 그래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냥 너 피곤할까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대부분 인정을 해요. 안 그러고 막 전화나 톡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 증거 모으나 보다. 그러면서 오리발을 내밀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렇게 일단 증거부터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문제 삼을지 안 삼을지 결정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가해자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손가락 하나 이렇게 했는데 구속하지는 않아요. 막 지속적이었다거나 어떤 추행의 정도가 높았다거나 2차 가해 정도가 상대방을 거의 미칠 정도로 2차 가해를 했다거나 재범이었다거나 만약에 피해자가 이걸로 자살을 시도했다거나 이런 경우 참자가 사유가 있다면 구속 가능성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다 직장을 다니고 있을 테고 이런 일들을 당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처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너무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저 아니어도 좋으니까 웬만한 변호사들이나 노무사분들 만나면은 대부분 상담해 주실 수 있어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반은 잘못한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반은 억울하다는 분이 찾아오시거든요. 하지만 막 이렇게 성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하여튼 마음이 복잡해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섭기도 하고 구속되는 건 아닌지 변호사 선임비도 무섭고 합의금도 무섭고 다 무서운 거 천지예요. 저는 잘못한 분이라면 가급적 이번 일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게끔 도와드리고 싶고 억울한 분이라면 당연히 억울하지 않은 결과를 드리고 싶어요. 제 영상 잘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직접 방문하신다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목표나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